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오늘 주제는 낙상 예방 균형 운동입니다. 오늘은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안재기 교수님과 함께 낙상을 예방하는 균형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안재기 교수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낙상 예방 균형 운동을 배워볼 텐데 좀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똑같이 넘어져도 젊은 사람과 다르게 많이 다칩니다. 그런데 그때 다칠 때 손상 정도가 많이 커지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는. 네. 그래서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힘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근력이 필요한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똑같은 힘이 있어도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좀 더 잘 넘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어르신분들이 한 번 넘어지면 여기 고관절도 다 망가지신 경우도 있고 머리가 다치신 경우도 있고 굉장히 훨씬 크게 다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똑같아도 그리고 원래 이제 뼈 자체가 좀 약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 한번 몸의 대사들 자체가 회복되는 게 좀 더 떨어지는 데다가 이제 쉽게 넘어지면 이제 골절이 잘 오니까, 그러면 네. 한번 누워 있다 보면 온몸의 컨디션이 더 빠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질환들이 동반되면서 이제 다른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다른 암이나 다른 질환보다 더 위험하게 다가와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질환이고 네. 좀 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질환이다. 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균형 운동을 배워보기 전에 좀 낙상 예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한 강의를 먼저 듣고 이 운동을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시청하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강의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보시면 이제 제목이 저희가 받기로 이제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주된 내용은 이제 균형 운동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낙상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근력이나 균형 운동, 그게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이죠. 우리 낙상 방지를 어떻게 균형 운동으로 좀 잘 도와줘서 힘찬 노년을 할 것인가가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들은 크게 우리 몸에 다가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작은 것들이 많이 모여서 조금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부분이라, 오늘 균형 운동을 좀 잘 아셔서 여러분 해 가시면 좀 더 건강한 그리고 힘찬 노년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낙상이 뭔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낙자가 떨어질 낙자에 상자라고 되어 있고요. 네. 보통 떨어져서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게는 어디 산에 가거나 높은 데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파에서 이렇게 잠깐 떨어졌는데 잠깐 손목이 골절이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항상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시죠. 밖에 어떻게 나가지? 그래서 특히 주위 환경 자체가 다른 때보다는 노면이 어떤 미끄러움이 많아지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낙상 그러면 사실 50대 이전의 분들은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세요. 내가 넘어져도 살짝 상처가 나는 정도로 끝나는데, 50대 이후 60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인의 낙상의 유병률을 보면 보통 한 30%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65세가 넘어가면 매년 한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은 낙상을 합니다. 엄청 많네요. 그럼요. 생각보다 어릴 때 그게 경중에 따라서 이제 표시가 안 날 뿐이죠. 그리고 80세 넘어가면 보통 절반 정도에서 한 번은 이렇게 넘어지는 걸 하거든요. 대부분 정말 많은 비율이. 그럼 지금 우리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인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올해군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인수 추계를 보면 이게 10년 전에 추계를 한 내용인데요. 보면은 이제 26년도에 내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주위에서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 아니 어쩌면 저도 이제 내년이 환갑이니까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 운동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아까 젊은 분들 낙상 보고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한번 낙상을 이렇게
떨어져서 고관절이나 엉덩이 쪽에 특히 중심되는 허리 부위에 한번 골절을 받게 되면 네. 정말 이거 움직이기 힘듭니다. 다른 팔이나 끝부분에 말단 쪽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움직임이 가능한데 정말 힘들죠. 넘어지면 그럼 누워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 일주일에 거의 한 10%씩 근육이 빠지거든요. 아, 한 달이면 뭐 거의 뭐 한 50%가 빠지니까 네. 거의 이렇게 있던 부분이 거의 뭐 일어나면 거의 금방금방 쓰러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단으로 가는 피나 체액들이 안 가게 되고 정체가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 안에 볼륨이 많아지니까 또 네. 혈압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컨디션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동반을 잘해서 결국은 낙상이 골절이고 골절 다음에는 합병적으로 거의 다 힘들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골절에서 많거든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다른 병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왜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다쳤다든지 그런 부상의 대부분이 낙상입니다. 어르신들이. 그리고 낙상만 돼도 그걸로 뿐만이 아니고 낙상에서 한번 쓰러진 분들은 아마 주위에 아마 가족분들 보시면 아실 텐데 쓰러지고 나면 굉장히 의존심이 겁이 많아지고 네. 의존감이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조금 겁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고 좀 심하게는 이제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걸 우리가 낙상 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한번 크게 다치면 또 나가기도 무섭고 그럼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젊은 사람도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어깨를 다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은 사실은 회복이 잘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령일 때는 이제 손상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질환까지 같이 동반돼서 합병증이 생기니까 의료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느냐 그것도 치료도 또 잘 안 됩니다. 네. 결국은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 증가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낙상은 잘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낙상을 안 당하는 게 최고다. 이거. 발생을 아예 좀 예방하는 게 제일 1차 예방이 제일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아마 앞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운동하는 법을 배우셨을 텐데 그냥 간단한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배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낙상이 오면 우리 흔히 뭐 밖에 나가서 다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내에서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네. 뭐 50% 이상이 되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나 집안이라고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집에 가족이 있을 때는 항상 집 환경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위한 근력이나 균형감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꼭 하나 해야 된다는 거 필요하고요. 운동은 그리고 필수. 네. 네.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잘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동반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드시는 약이라든지 주위에 집안 환경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낙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넘어지고 딱 고치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나을 때까지 수많은 긴 시간과 그리고 잘 낫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 안 넘어지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안 넘어지는 쪽 방향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게 흔히 뒷부분 뒤치다거리라고 해요. 그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소 있고 좀 외양간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든 이건 거네요. 정말 한번 이렇게 당해보시면 좀 표현 이상합니다만 한번 다쳐본 다음은 정말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사실 이게 댓글에서 봐서도 허리를 다쳐보신 분도 있고 화장실에서 이게 물 때문에 미끄러진 분도 그럼요. 있고 네. 너무 많은 공감을 표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사실 원상태로 돌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주위에 병원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통 합니다. 어떻게 다치셨는지 할 때 아니면 다치기 전이라도 낙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혹시 1년 동안 한번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으세요? 넘어진 적? 아니면 근데 그러면 대강 한 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참고할 정도고 2번 이상이라 그러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료를 해줘야 됩니다. 뭔가 좀 균형 기능이 좀 안 좋은 없는지 어느 상태가... 부분인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어볼 때 혹시 서 있을 때 아니면 걸을 때 좀 불안감이 있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가끔 걷다 보면 이렇게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근력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내 속의 어지러움이나 다른 것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인이 이제 워낙 다양하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이제 60, 70 넘어가면 뭐 드시는 약이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약이 밥 한 숟가락 들리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러면 또 약들은 약 자체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약을 드시는지 그다음에 약과의 또 상호관계도 봐야 되고 약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기본적인 거지만 항상 저는 이제 부작용을 먼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약 중에서도 좀 노인분들에게 정신을 좀 아찔하게 만든다거나 뭐 근력을 약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나요? 그런 약들이 많죠. 제가 뒤에 부분에 있으니 같이 네,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낙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기본 체력 자체가 어떠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걷는 거하고 균형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은 책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일일이 측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일어나서 걷는 검사, 네.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팔 뻗기 검사하는 정도로 두 개로 하면 이 두 검사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신뢰감을 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걷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보행 속도를 보죠. 이렇게 쭉 걸어갈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걷는 속도가 한 1초에 1m를 걸으면 괜찮습니다. 아, 그럼 정상. 근데 1m보다 적게 걷는다 그러면 조금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속도 네. 정도로는. 그래서 한번 지금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한번 제가 잠깐 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요 내용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좀 본인이 낙상을 좀 위험군인지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검사가 일어나서 걷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앉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앉아서 저희가 보통 거리를 3m로 측정을 합니다. 저희가 네. 표시를 해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자 준비하면 스위치를 누르면 일어나서 저기 3m 점을 지나서 네. 한 바퀴 턴하셔서 다시 와서 앉는 시간입니다. 혹시 그럼 뭐 빠르게 걷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거는 평소처럼 평소처럼 하는데 만약에 이제 10초가 기준이라 네. 10초를 지금 나이에 10초보다 넘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균형감이 떨어지니까 내가 빨리 못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문제가 그런 뭔가 걸 있는 거니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사회분잡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준비하면 네. 한번 자, 준비하면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이렇게 그냥 걷는 거 맞죠? 걸어와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걸어와서 앉으시면 다시 됩니다. 앉는 거죠. 네, 7.4초. 정상인 거죠. 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집에 계시는 분들도 뭐 간단한 의자에 한 3m 정도 거리를 왕복해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는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우리 이렇게 보통 이 동작을 보통 한 번으로 하지 않고요. 네. 3번을 합니다. 세 그러니까 처음에 번에서. 이렇게 주저할 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3번을 해서 평균값을 내는 거고요. 네. 보통 그 시간이 10초 이내면 정상.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젊은 사람은 10초 이내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한 20초 가거든요. 20초. 그래서 그때 뭐 20초라고 해서 너무 들어가지 말고 보통은 나이 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20초 가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두고 그분들은 지팡이나 이게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조금 천천히 걷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정도시고요. 25초에서 넘어가게 되면 20초 이상 3초 사이는 이제 뭔가 지팡이라든지 뭔가 균형감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30초 이상은 30초 넘어가면 그때는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보행기 같은 거 해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수별로. 네. 하고 그래서 보통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보통 80세에도 노인분들은 보통 평균값을 재면 한 12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균형감을 재면 내가 현실, 내 자체의 어떤 위치,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 볼까요? 그리고 다른 운동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기능적 팔 뻗기 검사입니다. 팔 뻗기 검사.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나란히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선을 걷게 되는 여기서 내가 숙였을 때 얼마나 숙일 수 있느냐를 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저도 그러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서서 그럼 여기를 손으로 기준선을 잡고요. 팔을 한번 카메라를 좀 봐주시면서 화면을 한번 손을 한번 뻗어 보세요. 네. 손을 그냥
주먹 쥐고 뻗으면 될까요? 주먹 쥐고 이렇게 높이 상태로. 이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가 이쪽이어서. 예, 그렇죠. 네,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예. 이쪽에서 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가 표시가 되겠죠. 네, 한번. 팔. 자. 이제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 팔 길이를 재고 네, 그렇게 네. 팔 길이를 잰다기보다는 자, 이렇게 닿는 곳. 네. 이렇게 기준을 쟀고요. 네. 그럼 선생님이 사회자분이 앞으로 한번 숙여보세요. 최대한. 그죠? 그러면 네. 제 위치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끝까지 가볼게요. 네. 이렇게 됐죠. 네. 여기 1m가 됐죠. 저 그만두고 들어오십시오. 아, 네. 1m인데 다시 한번 정상에서 한번 뻗어보시죠. 그럼 여기서 얼마를 갖냐면 30cm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70cm니까 지금 사회자분은 여기서 70에서 30을 네. 더 간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면 조금 정상적인 그래서 건가요? 저희가 기준을 보통 25cm를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뻗었는데 여기 카메라 쪽이어서. 이렇게 뻗어서 네. 25cm를 넘어가면 네. 이건 정상. 25cm 좀 미만으로밖에 못 그러면 보겠다. 만약에 15cm에서 한 25cm 사이라 그러면 네. 보통 연구한 결과로는 낙상될 위험도가 2배가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15cm에서 만약에 10cm 사이, 네. 그러니까 15에서 10cm 그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네. 보통 4배. 그다음에 어떤 분은 진짜 두려워서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조금밖에 10cm도 안 되게. 조금도 못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한 8배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집에서 잠깐 이런 테스트를 해보시면 네. 내가 낙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한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집에서 금방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좀 쉬운 테스트인 게 이게 평상시에 팔 뻗는 이게 어디까지 닿는지 보고 그럼요. 네. 최대한 뻗었을 때 그렇죠. 어디까지 닿는지 그래서 보고 뭐 요 집에 차이를 간단한 벽이라든지 한 네. 위치에 잡아놓고 여기에 잠깐 우리 어릴 때 애들 펜으로 키내듯이 네. 한 다음에 내가 앞으로 숙여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은 그대로 수평 유지한 채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늘어난지를 보고 요게 한 25cm 좀 미만이면 네, 내가 낙상의 위험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균형감을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이거는 정말 이건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검사라서 방금 좀 걷기 검사랑 네. 팔 뻗기 검사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뭐 병원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에서도 먼저 1차적으로 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포함된 경우는 우리가 이동성을 많이 보는 거고요. 네. 이 자체는 이제 자체의 균형감을 많이 보는 몸 서 있을 부분이니까. 때의 균형감을.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네.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네. 휴대폰 리모컨을 제가 어쨌든 리모컨을 어디 있었지?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잠깐 숨겨놓으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근데 확실히 제가 그래도 정상이라서 다행이네요. 이거 아예 주사기해야 돼. 그죠? 네. 스미스님은 잘 되신다고 다행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거리가 안 되면은 2배, 4배, 그래서 8배로. 보통 아까 이게 6배, 15cm 이하가 되면 4배 네.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혀 조금 더 이렇게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네. 정말 우리가 어디 누가 부딪히거나 잠깐 있을 때 잘 네. 넘어지는 분이 계시고 네. 금방 이렇게 충격을 받아도 잘 견디는 분이 계신 그런 네. 게 기본적으로 균형감을 모든 근육들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사실 뭐 시청자분들께서 뭐 스미스님처럼 잘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운동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걸까요? 그 정도에 따라 다른 낙상 범위가 만약에 저것처럼 15cm 이내로 한다고 하면 네.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한번 조금 더 자세한 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근육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좀 네, 숨어 네, 있을 네,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이건 이제 간이 테스트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세하게 하는 테스트는 또 병원에 가면 보통 한 2~30분 걸리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병원 가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네.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균형감 근육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저희가 떨어져 있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정말 균형감이나 근력이 약해서 오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 원인이 좀 다른 데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많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그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 2011년도에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 네. 이제 그때 유럽하고 미국하고 모든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 시간 많이 안 걸리지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생활 중에 낙상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방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규칙적 운동, 아까 프로그램을 꼭 하라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연세가 노인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많이 드시니까 내가 뭐 어떤 약을 먹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에 대해서 좋은 점은 늘 많이 듣지만 부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안 듣게 되고 그걸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십니다. 이렇게 시력이 천천히 떨어지면 뿌연데 안 보이는 데라는데도 한참을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이렇게 안 보이는 데로 사시세요 할 정도로 네. 백내장이 심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 또 녹내장이 심해서 시야가 이렇게 좁아진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 차이는 굉장히 우리 균형감을 잡는 데 큽니다. 할 때. 그게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집안 환경 자체가 네. 내가 집안 자체가 좀 많이 잘 미끄러지는 거 아니면 문턱이 많은지 이거는 의식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기 쉬운 그렇죠. 환경이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적 운동 이걸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먼저 운동은 잠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운동 자체가 낙상을 예방하는 데는 그 양대 쌍두마차랑 똑같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환경이 이런 정도가 되는 거라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내재적으로 하는 거니까 꼭 운동은 중요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는 항상 앞에 선생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해요.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는 이런 것들은 어렵고요. 그리고 가급적 주위에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이 예전보다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네. 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체육센터에 가면 연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가시면 내가 운동할 때도 남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더 즐거우니까. 그럼요. 네. 꼭 가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근력도 키우고 균형감을 키우는 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선생님이 잘 모르시면 꼭 한번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약을 딱 알려주고 내가 어디 가서 낙상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약을 통해서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뭔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물어보고 끝난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먹는 약이 4가지 이상이다. 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구를 해보면 먹는 약이 4알 이상인 분들이 낙상 위험도가 훨씬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 이상하죠. 3알 정도는 3알하고 4알에서 차이가 많이 나버려서. 그러니까 분기점처럼 확 차이가 나버리는 네. 거죠. 그래서 4알을 우리가 기준을 많이 하는 거고 혹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다른 그 신경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 약들은 좀 가라앉히면서 약간 어지럽거나 이런 진정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어지러움 때문에 낙상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약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약을 좀 올려드렸는데 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많이 아파서 나이 드신 분들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아프면 약을 많이 먹다 보면 뭐 파스도 있고 먹는 약에도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또 찌릿찌릿하고 신경 저린 증상 때문에 먹는 약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신경은 가라앉히지만 신경이 가라앉으니까 둔해지고 감각 그다음에 그 자체가 부작용이 대부분 어지러움이 많습니다. 신체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고혈압 약들도 그런 게 있어요. 고혈압 약도 우리 혈관 확장제라든지 아니 이뇨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혈관 확장제는 내가 혈압 높아서 약을 먹었더니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확장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막 올라가면 피가 밖으로 가버리면 혈압이 낮아지죠. 네. 그럼 갑자기 이제 거기에 예민하신 분들은 자율신경이 충분히 커버가 안 되면 갑자기 어지러워지죠. 약을 먹고 난 직후에 잘 어지러운 분들, 그 다음에 이뇨제 같은 거 드시면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소변을 자주 보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관략근 이름은 약한데 그렇죠. 자주 가니까 아무래도 서둘러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두운데 걸으려고 하시면 그렇죠. 못 보고 넘어지시기도 그리고 하고. 또 밤에 또 그렇죠. 잘 깨면서 할 때도 많고요. 그런 약들. 그리고 또 연세 드시면 이렇게 막 소변이 자꾸 지린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 항콜린성 약을 많이 씁니다. 묘실금 환자분들 네, 그럼요. 거죠? 네.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약들이 대부분 어지럽고 진정 이렇게 막 그리고 어떻게 균형이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고 가끔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러죠. 이렇게 약 먹으면 잠깐 그런 인지기능이 떨어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입이 잘 마르니까 음. 또 어떻게 돼도 물도 많이 찾으면서 그렇죠.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동작들이 많아지면서 위험도는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약들이 이런 부작용을 야기할 그래서 수 있네요. 대부분 약들이 있어서 항상 그 중에서 유독 좀 많이 보고되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먹는 약이 내 환경하고 맞는지는 다니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부작이 좀 적은 약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 이렇게 몸이 적응이 빠르고 여러 가지 다른 몸의 컨디션이 괜찮은데, 나이 드시면 여러 가지 근력 떨어지는 거, 다른 균형 떨어지는 거, 그다음 눈도 다 포함해서 나타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조금은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좀 항히스타민제 같은 걸 좀 먹을 네. 때가 있거든요. 네. 비염 때문에. 근데 저도 막 좀 피곤하고 막 나른하고 이럴 때가 네. 있는데, 노인분들은 그런 걸 더 민감하게 반응하실 거 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밤에 저녁에 먹었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길 나가다가 아침 핑 쓰러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을 드릴 때 항상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아침 많이 어지러우면 약의 용량을 줄여야 된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곤란하니까 이제 그걸 줄이게 또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무조건 좀 건강을 위해 이롭기만 할 것 같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오늘은 이제 항상 약이나 처방을 받을 때 좋은 점만 얘기를 듣죠. 나쁜 얘기를 안 듣죠. 혈압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뭐 그래서 그런 항상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재활의학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저희가 약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항상 처음 선별을 할 때 써야 될 약, 그 다음에 이 약들의 부작용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을 뺄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의심을 해보는 게 되게 그럼요. 중요한 것 약은 기본, 이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어쩌면 우리가 근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놓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네. 하고 시력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과에는 한 번 꼭 가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눈이 뿌옇거나 하면 결국은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는데 이렇게 근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정 기능이라고 그러죠. 균형 잡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시력 자체가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한번 서 있을 때 눈을 그냥 서 있는 거하고 눈을 감고 서 있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네. 그런 건 똑같습니다. 훨씬 더 중심 잡기면 어렵게 그럼요. 느껴지고. 네. 그게 훨씬 2배 이상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시력을 제한할 수 있는 걸 많이 필요하고, 가끔 뭐 다초점 렌즈도 네. 적응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시고, 특히 계단 같은 거 할 때 먼 것과 가까운 곳에 교차가 많을 때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적응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가 방기하기 쉬운 게 내 집안 환경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집안에 보면 바닥이 미끄러운지, 아마 화장실 가셔서 한번 살짝만, 젊은 사람도 미끄러질 때 많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 부분은 집안에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면 반드시 고무판을 깔아주셔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중에 뭐 괜찮을 거야, 내년에 깔아줘야지. 그러면 내년에 가시면 병원에서 어머님을 보실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집에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욕조 안에 보시면 내가 앉았다가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 어디를 잡을 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가정집은 잡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어르신이 계신 분들은 이렇게 봉 같은 걸 살짝 잡을, 화장실 우리 변기라든지 그 옆에 준비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엌도 보면 가능한 한 모든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은 올라가서 손을 할수록 균형감이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아래쪽에다가 많이 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는 박히는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뒷바지가 있어야 됩니다. 등받이 이런 거요? 이렇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방도 항상 보셔서 선생님 주로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딱딱딱 제한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뭐 장애물, 장난감 어질러질 듯이 이런 거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네. 하고 가끔 이렇게 뭐 집에 애완동물도 서로 갈 길을 해서 서로 안 걸리게, 우리 순간적이거든요. 이렇게 고양이나 꼬리를 밟게 되면 순간 넘어질 때 굉장히 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안의 문턱은 가능한 한 없애는 방향으로 꼭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나오시면 혹시 계단 것들이 조명은 잘 돼 있는지 그런 거 꼭 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집안에 이렇게 조명하실 때는, 지금 이 스튜디오니까 여러 군데 조명인데 이건 사실은 실제로 어르신들은 생활할 때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조명은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밝은 데서 나가는 그 조명이 좀 더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건 아마 이렇게 여러 위에서 오게 되면 이 자체가
공간 감각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음영이 있어요. 없고 그림자가 네네. 없으니까 뭐 높낮이를 제대로 볼 그럴 수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있고. 이쪽에서 밝고 쪽같이 밝은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아. 등은 하나로 쓰시는 게 좋고, 그 외에 뭐 앞에 말씀드린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서 잘 골절이 생기니까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미리 칼슘이나 이런 약을 좀 보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우리 늘 너무 높은 건 저도 하이힐 신으면 넘어져요. 이렇게 할 뭐 안 때. 신어봤지만 당연히 네. 좀 위태위태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균형 감각이 아까 테스트에서 떨어지시면 너무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보행기나 이렇게 그 지팡이 같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훨씬 그래서,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운동하고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해서 두 개의 쌍벽을 이루는 부분이라 네. 사소하다고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약상 예방을 위한 운동인데 앞에 제가 프로그램을 봤더니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네. 이렇게 뭐 하체 운동을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부분인데 저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좋은 운동을 제가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한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래서 근력 운동하고 저 균형 운동은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네.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근력이 없는 균형 운동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균형 운동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력 키우는 걸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어르신들 오면 뭐 스쿼트 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스쿼트가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가끔 저희가 이제 70이나 80 드신 분 스쿼트를 하세요 그러면 막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스쿼트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쉽게 하죠. 근데 어른들 이거 했더니 아파 죽겠다고. 내가 걷기도 힘든데 스쿼트를 하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분이 많이 네. 나오셔서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저희가 서서히 단계를 많이 올리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 기초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건 인저시면 일단 뒤꿈치부터 들어보라 그래요. 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네. 하시고요. 한번 네, 그럼 같이 쉬운데 한번 이쪽에서 해보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쪽에서 화면을 옮겨서 이쪽에서 그럼 이제 의자를 미리 좀 옮겨 놓을까요? 네, 의자를 한번 의자를 펴주시겠어요? 옮겨서? 네. 이제 거리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뭐 네. 뒤꿈치 들기부터 하는 건가요? 뒤꿈치 들기는 이렇게 뒤에서 네.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손을 놓으면 이게 근력 운동도 되고 균형 운동도 됩니다. 같이 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근력 운동을 기본화해서 모든 균형이 같이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 할 수 있는 운동이 무릎을 이렇게 해서 이제 무릎을 드는 운동이죠. 그럼 내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손을 하나만 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균형 감각까지 기를 수 있도록 점점 난이도를 좀 높이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단계를 올리는 건데 처음에는 이것도 힘든 상황이니까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앞에 무릎을 구부렸으니까 이제 무릎을 뒤로 구부리는 걸 이렇게 하죠. 네. 이게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시키는 건데 생각보다 네. 이게 어르신들 보면 근력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 나는 이건 쉬워요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의 주머니 하나 차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게를 좀 늘려서 이렇게 뒤고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섰을 때 이렇게 힘든 근육이 여기 내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뒤에 있는 둥근 근육이거든요. 네. 근데 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이렇게 쓰셔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무릎을 구부린 채로 아니고 편 채로 해주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하시고, 둔근을 강화하는 거고 이렇게 반대로 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3에서 5초 정도 하시고 쉬시고, 그래서 이걸 한 세트를 다 돌게 되면 땀이 아마 좀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 하체에 있는 근육은 거의 힘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운동. 아까 네 가지 운동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걷습니다. 뒤뚱뒤뚱 걸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협 근처에 외전근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의자를 잡으시고 다리를 들어주는 거죠. 이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좀 균형감까지 기르고 그러면 이제 싶다면 한 손. 이렇게 그 떼고 다음에 또 괜찮으시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 몸의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을 허트리면 우리 몸에는 모든 균형 감각을 만들려고 이렇게 힘이 살아나는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좀 어르신분들은 잡고 해봤다가 이제 좀 근력이 기른 것 같다. 균형도 기르고 싶다 하면은 다 손 떼고.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좀 쉬워 보여도 처음에 막상 해보면 하다가 삐끗하면 다치시니까 처음에 항상 의자부터 하시고 나 이 정도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한 손. 한 손으로 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네.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떼시는 네, 거예요. 이렇게. 근데 떼실 때 항상 주위에 내가 여차하면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우리 의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자신 있다고 아무것도 없이 하다가 진짜 그럼요. 넘어지면 안 큰일이니까요. 됩니다. 네, 뭐라도 잡을 수 있는 네. 걸 꼭 앞에 두고 네. 하시는 게 그래서 좋을 것 이게 같네요.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힘을 네.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균형 운동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거창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금방 앞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이제 파생되는 건데요. 아니, 여기 제가 옆에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이 운동을 하실 때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위에 의자를 한 2개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두고. 내가 여차하면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항상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주위에 가급적이면 바닥이 이렇게 좀 푹신한 걸로 되어 있는 게 처음에 하실 때 하시고, 네. 혹시 주위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없으시면 그때는 꼭 이렇게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괜찮을 만한 이렇게 푹신한 걸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자가 있으면 제일 좋고, 보호자가 그럼요. 없다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네, 것이나 그게 푹신한 필요합니다. 바닥. 그래서 처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네. 처음에 2발 들고 서는 거고요. 혹시 조금만 이쪽으로 네. 보겠습니다. 이쪽으로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네, 네. 이쪽. 처음에 2발로 이렇게 할 수, 이거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요. 그럼 조금만 지나면 몸이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렇게 자체 흔들흔들 하는 것도 이미 내가 균형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 하시고, 자, 이게 좀 내가 좀 잘 된다고 싶으면 그 다음은 우리는 일상생활 대부분 이렇게 서 있지 않고 한 발로 있을 때가 많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발 서기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다 그러면 잡고. 한 군데 잡고, 그 다음에 또 괜찮으면 한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유지를 하는, 보통은 한 30초까지 유지를 합니다. 한번 30초에서 한 3번 정도 네. 하시고, 만약에 나 30초 힘들어요. 그럼 10초씩 해서 10번. 그 다음에 한 20초씩 하면 한 5번. 네. 30초를 하면 3번. 그걸 저는 항상 얘기 드릴 때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라고 그럽니다. 꼭 규칙적으로 해보시라. 네. 규칙적으로 시간을 어느 때는 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균형 운동은 크게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감각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요. 며칠 내에 몇 번 하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그럴 때 이제 오늘 잠깐 해볼 내용인데, 이렇게 걸으시면 이 발을 이렇게 해서 네. 탄덴 게이트라고 우리 보통 워크라 그러는데, 요렇게 앞꿈치 앞에 뒤꿈치를 대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생각보다 어려우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서 10걸음을 가는 겁니다. 10걸음을 가서 다시 10걸음으로 돌아오는 돌아서 다시 하고 10걸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갔다 오는 거예요. 저는 보통 2번 하라고 얘기하고, 네. 왕복을 2번 해주면, 한 번 해보셔도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균형감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잘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잘하죠. 애들 할 때 보면 잘하는데, 이제 어르신들 한 번 시키면 굉장히 뒤뚱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완벽히 막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요.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그러다 여기서 만약에 눈을 감고 해보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려운 만큼 우리 몸의 균형감은 계속 키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쉬우면 그 단계를 조금씩 올려서, 그러면 나 이거 멀리 못 가겠으면 짧게도 괜찮습니다. 한 5걸음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늦게 보면 되니까요. 처음에 눈을 뜨고 해보시고 좀 적응되시면 눈도 감고 해보시고. 그러면 눈을 감으면 좀 더 우리 몸에 있는 감각이 많이 깨워지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가 어디 갔나? 잠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우리 애들이 발목 자주 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여러 가지 제가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평탄한 데에 서 있는 건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니는 길이 꼭 평탄하진 않으니까. 경사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그러니까 불규칙한 면이 많으니까 그런 걸 가정을 해서, 보통은 저는 이제 집안에서는 얕은 베개를 하나 놓습니다. 베개요? 베개에 올라가서 먼저 한번 서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은 발을 한번 떼보시는 거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처음에 힘든데, 익숙하게 계속 규칙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균형감이 세워지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잘 몸에서 균형감이 빨리 나오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규칙한데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실전 비슷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정말 한 2m 간격으로 네. 이렇게 사이사이 해주고, 그냥 걸으실 때 이렇게 걸었다가 이렇게 같은 지그재그로 걷는 거예요. 이건 추가로. 이건 이렇게. 집안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 네. 걸은 거는 어디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보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균형 운동은 그 근력 운동을 하는 데서도 이렇게 그 약간 어려움을 만들어서 균형을 키우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한 발 쓰기, 그 다음에 뒤꿈치, 요거 하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베개나 아니면 불규칙한데, 네. 보통 뭐 이렇게 운동한 선수들은 이렇게 풍선 같은 거 이렇게 딱 그 볼 같은 거 위에다 하기도 하거든요. 네, 뭔지 그럼 압니다. 그런 비슷하게 할 수도 네.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주시면 적어도 이 하체 쪽에 많은 균형 감각이 생기고, 하체하고 상체로 또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하체 불균형을 상체가 커버하거든요. 그게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 균형을 잡는 거니까,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낙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말 알려주신 이 근력 운동, 아까 뭐 이렇게 뒤꿈치 들기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하고 네. 들고 네. 뒤로 올리고 하는 거를 근력을 키우고, 네. 균형 운동을 통해서 또 균형을 기른다면 네. 정말 이 양쪽 부분에서 다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정말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안전한 자세에 하는 게 네. 근력 운동이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하는 게 네. 근력 운동을 포함한 균형 운동을 초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운동을 좀 병행해서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오늘 보여드렸던 운동이 되게 좀 좋았던 게, 집안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운동들이잖아요. 네. 뭐 넓은 공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덤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헬스장 갈 필요도 그렇죠. 없으니까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서, 워낙 또 위험한 문제다 보니까 잘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낙상은 두 번째는 아예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자리로 돌아가서 질문 들어온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네, 저도 정말 이거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하면서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저도 되게 그 눈 감고 막 이렇게 발붙여 걸으려니까 어려웠는데, 해보시면 되게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번에 잘 되지는 않고요. 조금 아까 규칙적으로 내가 매일 그것도 아까 그 하는 동작을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네. 그걸 뭐 처음에는 하루에 1번 하다가,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침 점심 그렇죠. 저녁으로. 저는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안 까먹는 게 식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한번 잠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댓글 남은 거, 최희선님께서 이게 공감 좀 사례를 보내주셨는데, 할머님께서도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에 척추 압박 골절이 있으셨다, 거의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조금 실제 진료 보시면서도 있는 자주 편이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기초적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회복이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위에서 많이 격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능한 한, 저희가 아파서 오시면 가능한 한 빨리 세웁니다. 모든 건 치료 시작은 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혹시 누가 집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저는 TV도 서서 보라 그러고요. 당장 일어나라고. 한번 네. 일단 좌식이 오는 이렇게 안정감은 있는데, 몸에는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항상 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치시면 회복하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이제 요즘은 또 그 정도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되면, 예전에는 기부스를 했고, 요즘은 부러지면 어떻게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서 빨리 세우는 방법으로, 재활을 빨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절 다음에 빨리 재활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가서, 예전보다는 훨씬 회복 기간이 한 3개월, 보통은 한 2달에 퇴원을 하시는데, 수술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 정도면 퇴원을 하시니까 해서 이제 재활 운동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누워있는 기간이 단축이 돼서 예전보다는 합병증이라는 거는 많이 좀 줄은 편이 되겠네요. 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운동하시던 분이 그 회복도 빠르다고 하시니까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나영 님이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70대 초반의 어머님께서 거실 바닥에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셔서 엉덩방아를 찌으셨는데 당이 큰 부상은 없다고 합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체 운동을 하시는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살이 빠지시나 봐요. 그래서 저체중이 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 체중과 좀 균형 감각에는
관계가 어떤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상 체중 유지하는 게 균형감에 좋겠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냥 아주 좋다고 하기 그런데 네.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근력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지방이 빠지는 거는 나쁜 거 아니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나이가 들면서 해마다 한 1%씩 근력이 자연 소실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정상 체중은 유지가 되지만 네. 그건 또 정상 체중이 똑같은데 실제로는 근육은 빠져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근력을 계속 운동을 해 나가면 정상 체중은 유지가 되더라도 아마 근육이 적게 빠져나가서 조금 더 근력이나 균형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운동 때문에 무리하신 게 아니라 집안일을 무리해서 하시면 이게 조금 체중이 빠진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그건 집안일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네. 그리고 좀 살 빠지는 거, 지방이 빠지는 건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좀 근육에는 문제가 있다는 전체적인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체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대체로 근육은 해마다 소실이 되거든, 1%씩. 네. 그래서 나는 체중은 그때랑 똑같아. 그러면 자세히 보면 근육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운동을 하는 사람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근육과 두 개가 밸런스가 맞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운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근육이 빠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이랑 균형 운동은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지금 하체 운동을 하시면서도 체중이 조금 빠지는 경우는 좀 그래도 살이 빠지시는 걸까요? 만약에 운동을 해서 빠지는 경우는 보통 근육이 빠지진 않으니까요. 그 부분은 아마 지방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저기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고 체중의 범위가 이렇게 빠지는 게 뭐 6개월 사이에 뭐 5kg 이상 된다든지 그러면 약간 저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체중 함부로 빠지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은데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는 이제 다른 걸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상적으로 빠지는 거니까. 근데 뭐 통상적인 운동하는 체온 내에서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게 체중이 범위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아마 좀 인체의 다른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좀 운동을 꾸준히 오늘 알려드린 걸 하시는 건 물론 중요하고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에만 조금 병원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배재크님은 구순이 되어 가시는 어머니께서 골다공증으로 척추골절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조금 이것도 뭐 낙상인지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이런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척추골절은 골다공증이 생기면 척추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렇게 짜부러지는 골절도 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짜부러지는 골절도 있고 아마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건 아마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건데 그거 원인은 대부분 골다공증이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운동이 지금 아마 아프셔서 못 하실 것 같고 만약에 통증에도 회복이 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은 꼭 해주셔야 되는 이 운동 자체가 할 수 없는 연세는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장 안전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차근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골다공증 있으신 분이 낙상이 생기면 더 큰 일이니까 그런 분들은 더 많이 필요하실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미스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가 협착증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방금 주신 운동을 순차적으로 해도 협착증 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이거는 협착증은 이제 척추에서 신경이 내려오는 주위에 줄기 나가는 부위나 큰 줄기 내려오는 부위가 좁아져서 생긴 거고 수술했다는 얘기는 거기를 조금 넓혀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 자체가 그냥 좁아진 부분이 넓혀진 거니까 이제 이 저리근 하는 부분은 없어지셨을 거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 몸을 내가 챙기는 시간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협착증이라고는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더 이 운동을 잘 해 나가시면 내 몸의 자세가 바로 되니까. 그러니까 척추의 기본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다른 근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자세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오늘 배웠던 운동을 하체 쪽이 튼튼해지면 상체도 같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많이 주니까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에서도 굉장히 오늘 배운 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워낙 또 요즘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낙상에 대한 위험성을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좀 조심하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환자가 오면 네. 저도 하는 거지만 일상생활 중에 기다리는 거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다리는 거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시간을 좀 잘 활용해 보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기다리는 게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 앞에, 네. 그 다음에 신호등 앞에. 보통 신호등 바뀌면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항상 나에게 뭔가 대기 시간이 온다는 얘기는 나한테 운동을 시키는 거라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많이 올리는 이게 네. 대퇴 운동 아니고 하체 운동이거든요. 네. 요거를 꼭 좀 기다리는 시간이 오면 이걸 한다는 생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뭔가 짜투리 같은 시간을 네. 잘 활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내 주위에 이렇게 가만히 멍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항상 나를 위해서 뭔가를 운동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에서 주위에 내 몸이 점점점 나아짐을 느끼실 거고, 그러므로 해서 좀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짜투리 시간을 좀 대기 시간을 잘 해보시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 좀 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자 하면은 좀 이제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틈틈이 짬짬이 하시면은 이 운동에 훨씬 더 쉽게 입문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내용 운동 알려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많은 관심 남겨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안재기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